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던 동생의 이런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 본사 입장이랑 가맹점주 입장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가맹점주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나 이런 가맹들을 많이들 하시잖아. 내가 가맹을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가맹을 해본 건 아니지만 한 10여 개 정도는 해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홈페이지 자체를 닫았어. 아예 이제 가맹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문의를 하지 말라고. 가맹 사업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그 장점들도 사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맹이라는 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 초보자들이 사실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가맹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잘 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다 잘 될 수는 없잖니. 상대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좀 안 됐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 프랜차이즈에 대한 광고 같은 게 이제 올라오면 한번 관심 있게 한 번씩 보거든. 광고라는 게 어쩔 수 없나 싶긴 한데 그냥 내가 아쉬웠던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다 비슷하더라고. 매출 얼마, 1억 매출 달성, 뭐 수익률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함정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동생 같은 경우 그게 홈페이지였는지 아니면 영업사원한테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창업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2,500만 원? 절대치는 낮지만 어쨌든 처음에 보여줬던 금액보다는 초과되는 금액이 나왔고 부부는 아니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이 창업을 해서 둘이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대출 이자까지 갚고 남은 거를 수익으로 쳤겠지 당연히. 그 기준이 둘이서 근무해서 확인해보진 않았어, 그지? 근데 어쨌든 15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속상한 경우잖아. 네. 서로 다 잘 되고자 한 건데 본사에서는 처음에 어쨌든 초기 브랜드라고 가맹비 면제해주고 교육비도 뭐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했는데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못한 자기 돈은 들어갔지만 본인 인건비조차 못 건지는 경우들, 이런 좀 야속한 경우들이 있더라. 내가 조금 속상하고 불만인 거는 내용 자체들이 다 일단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잘 되는 상위 매장에 대한 매출치를 통계로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가 매장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서 상위 5개 혹은 상위 10개, 본인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물론 노출하는 게 광고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분들은 좀 반대편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 브랜드의 수익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잘 된다라는 생각은 일단 조금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 매출이 낮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매장에 대한 정보도 본인이 물어봐야지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 거지. 좋은 장점만 부각하다 보니 단점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이제 가맹을 할 때는 정보공개서라는 본사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뭐 이사진, 연혀, 비용, 연도별 창업,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좋게 들어가 있는데 속상하게도 아예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을 하는데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배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사기인데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그 정보공개서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 정보공개서를 2주 전에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 2주 동안 계약을 하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일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위반이야. 그래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나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메가커피를 얘기로 해보면은 메가커피가 지금 정보공개서가 2021년까지 되어 있더라고. 지금 아마 그 갱신하는 기간일 거야. 작년 데이터를 아직 갱신이 안 돼서 2021년도 정보를 대충 살펴보니까 메가커피가 전국에 1,600개 정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더 많아졌겠지. 지금 한 1,800개에서 2,000개 되려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은 지역별로도 나뉘어져 있더라고. 근데 일단 전체로 봤을 때 전체 매장의 연매출 평균이 가장 낮은 거랑 높은 거, 그리고 중간 매출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평당 매출 3.3제곱미터에 대한 매출이 수치로 환산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거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군데 내가 보고자 하는 본사의 정보만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하면은 이름 있는 고깃집들을 좀 나열해서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는 비용이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쳤을 때 이제 기준점이 생겨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보통은 창업 비용 대비로 봐야 되는데 보통 광고들에 이런 게 빠져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을 1억을 판다, 2억을 판다. 근데 문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 대비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사실 보통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자극적인 매출이 얼마다, 수익률이 얼마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안 그런 것도 많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동생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처음에 뭐 20%다 23%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1인당 인건비 뭐 최소 250 잡고 500이 아닌 150을 벌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터무니없는데 본사에서는 얼마 이상을 팔아야지 가능한 구조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본인 책임이야. 내가 보니까 본사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가맹점주가 말로만 듣고 다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뭔가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상대적으로 난 초보라면은 좋은 점만 보기보다는 이 브랜드에서 이런 가맹점주가 안 됐을 때도 이 정도 나왔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들 강조하는 하방이 단단한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물론 능력이 좋고 자본력도 좋고 뭐 인프라도 좋고 주변에 지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장사에 경력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잠재력이 더 좋은 브랜드를 하는 게 좋지만 보통 프랜차이즈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결국 본인의 자본 대비 손익분기점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혹은 안 됐을 때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피해자 입장에서만 듣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입장을 지금 듣고 정확히 좀 내가 인지하고 싶거든. 그래서 뭐 가맹 본사 관계자든 아니면 가맹 점주들 중에서도 잘된 가맹 점주님이랑 상대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가맹 점주님들의 의견을 모두 다 좀 들어보고 나만의 판단을 지금 내려보려고 지금 스케줄들을 잡고 섭외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나도 조금 더 계속 공부를 해야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좀 이런 피해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 댓글로 좀 도와달라고 문의 주셨더라고. 한번 연락이 오면은 또 그런 분들도 또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근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맹 본사들이 광고하는 툴 자체가 규격화가 안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A는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고정비, 임대료, 식자재에 대한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근데 세금이라는 건 정확히 예측이 안 되잖아. 수익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보통은 다 자극적으로 보이겠지. 근데 보면 다 터무니없지 않아? 1억 팔면은 4천 번데 그럼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해야죠. 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 본사는 왜 가맹하냐? 자기네들이 직영점 늘리지. 네, 물론 사람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여러 개를 관리한다는 게 힘들지만 분명히 그 해당 관련 매장에서 1억 팔아서 4천 파는 데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기 전인지 본인이 일한 매장의 인건비가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다 지금 기준점이 그냥 자기 본사에서 자기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유리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본사는 상대적으로 부가세도 대략 이 정도 나갈 거고 해서 정말 보수적인 숫자를 이 정도를 벌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6개월에 6천만 원이 나갔다 치자 이거야. 어쨌든 세전이니까 막 이런 것들의 기준이 지금 공통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점주 입장에서는 그 숫자에 대한 많이 남는 거를 선호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정리해보면은 기준도 다르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걔네들이 주장한 숫자 데이터 자체가 사실인지조차도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돼. 누가 체크하냐라는 거야. 그 로우 데이터는 사실 가맹 점주가 문의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거 좀 나쁜 사례긴 하지만 내 예전에 들은 바가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말로만 듣고 이거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의심이 좀 있어. 근데 이게 의심이 좋은 거지. 건강한 의심이지. 가맹 본사한테 매출을 보여달라고 해서 가맹 본사에서는 포스기 기반의 매출을 공개를 해줬겠지. 근데 사실 포스기는 껍데기예요. 조작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실질적인 카드 단말기가 따로 있고 포스기는 그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거란 말이야. 껍데기도 되고 승인도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매출을 등록을 하면은 포스에 등록한 현금 매출이 국세청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표가 내 돈 좀 아니 내 돈 안 넣어도 돼. 그 껍데기라니까. 매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찍어 놓고 그게 국세청으로 딸려가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1억으로 뻥튀기 할 수 있다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우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체크가 필요해. 그럼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또 그런 걸 체크한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지. 카드 매출은 속일 수 없거든. 그럼 현금 매출의 비율이 상식적으로 요새 5% 미만일 거란 말이야.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현금 매출이 20, 30%야. 그럼 이건 매출 뻥튀기 한 거야. 근데 여기까지 말고도 그 다음 단계도 있어. 정말 작정하고 지금 아까 피디님이 얘기한 대로 현금 매출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 매출을 속일 수 있지만 카드 매출도 왜 못 속여 사실.
대표가 가서 긁으면 되는데 긁어버리면 본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제지하거나 체크하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지금 속 터지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기준을 똑같게끔 만들어야 돼. 그 저번에 했던 동생도 문제가 1,0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나왔냐. 지금 다 하는 건 어떻게든 적게 보이게끔 창업비는 하기 때문에 외부 공사 별도라는 개념을 넣어. 외부 공사라고 하면 파사드, 뭐 닥트, 에어컨 이런 것들은 또 다 별도라고. 정말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뭐 전기 공사와 디자인 공사만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현장에 따라서 사실 별도 공사 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본사 입장에서 당연하지. 아니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서 얘기를 해주냐. 가맹점주 입장에서 좀 고려한 설명을 미리 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고 개수를 늘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감춘다고. 매장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거는 그냥 가맹점주의 선택 및 뭐 본인의 선택으로 밀어버리니까 그 정보에서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직영점 개수와 본사에 대한 직원 수, 임직원 수와 일반 직원 수, 그리고 폐업, 가맹 해지 뭐 이런 건수들이 나와. 지금 아마 법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점 개수가 0인데 가맹 사업을 하는 애들은 나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지한다라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작한 데들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직영점 없이 가맹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지? 그러니까 본사가 소자본 창업을 했는데요. 그치. 물론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직영점이 없거나 개수가 적으면 규모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메가커피가 2021년도 기준 하에 직영점이 10개입니다. 근데 솔직히 1600개 중에 직영점이 10개면 좀 적은 편이지만 왜냐면 다른 데들은 뭐 한두 개밖에 안 하는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직영점 개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지, 가맹 해지한 개수도 살펴봐라. 왜 해지했겠니? 어쨌든 만족스럽지 않았으니까 해지했겠지. 그리고 그것도 나오던데 양도도 왜 했을까? 너무 좋은데 양도했을까? 아니죠. 탈출하는 거죠. 폭탄 돌리기 같은 느낌. 물론 뭐 정말 급전이 필요하거나 몸이 너무 아프거나 해서 양도하거나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도수가 많은 것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새끼들이 아니라는 게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폐업이 최악이지. 근데 물론 폐업도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나도 내가 한 브랜드도 폐업이 3군데 있었거든.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개수에 비해서 폐업률이 너무 높다면 이것도 조금 정보 공개서의 데이터가 사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거기에 보통 나와 있어. 분명히 좀 이런 데들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성심성의껏 합리적으로 열심히 도와주는 가맹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 그런 분들을 적극 장려하고 좀 이런 문화가 좀 생겨야 되는 거야. 예전에 나도 이거 한번 재밌게 들은 건데 정확하지 않아. 대략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줘. PC방 창업을 하는데 PC방 본사에서 에어컨을 무상 설치해준대. 근데 에어컨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 막 평수에 따라서 뭐 300, 400, 4,500도 하고 고깃집처럼 불을 떼지 않아서 평당 커버해야 되는 에어컨 용량이 크진 않겠지만 100평짜리 하면 에어컨비 그래도 한 2-3천만 원 나올 거야. 그리고 뭐 가맹비도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로 따지거든. 그럼 3천이야. 그럼 이거를 공제해 준다라고들 보통 많이 하더라고. 그럼 지금 에어컨 2천에 가맹비 1,000에 뭐 교육비 해서 3,500만 원을 산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면제해 준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사실 개인적으로 안 좋게 봐요. 그러면 다른데 어디서 뭘 그러니까 내 말이 녹여서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내 있을까? 말이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창업을 시켜준다고? 기업이 뭐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하죠.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절대 매출이 2-3억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보통들을 홍보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낭패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에서 깜짝 놀랐냐면 정말 프랜차이즈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 오늘 날짜로 가서 보니까 번호가 최신 번호가 11,000 정도 있더라고. 프랜차이즈가 한 11,000개 정도 있다라는 거지. 뭐 음식점 말고도 모든 프랜차이즈들. 그래서 뭐 커뮤니티 가니까 막 배너 광고에 막 온갖 다 죄다. 이거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보면 11,000개랑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든 더 눈에 띄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 그런 또 좋은 사례들도 있어. 창업하는 분들이 보통은 다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론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이 본사랑 하면은 이 정도 대출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다. 왜냐면 돈을 구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고 또 스킬이고 또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함정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나도 이제 그게 무슨 포인트인지 알아. 가맹 본사의 포인트 이런 상황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 정말로 다 책임져 줄 거면은 더 큰 비용을 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이거 약간 갬블 같은 느낌 아니니? 근데 갬블을 하더라도 본인이 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장단은 뭔지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고 주변한테 알아보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본인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그냥 푸념을 늘어놨는데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는 또 기회가 되면 반대 입장에서 좋은 프랜차이즈를 골랐을 때 잘 된 사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괜히 화가 나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